병원 못 다녀. 이런데 어딜 나가? 이 상태로 계속 생활하다가 조그마한 충격에도 넘어져서 골절을 유발할 수 있고 다리에 신경마비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주 중한 환자입니다. 너무 힘들어. 눈물 나오고. 너무너무 간절하게 보고 싶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고 싶고 그래요. 여러분은 가족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편안한 안식처? 아니면 대가 없는 사랑? 수많은 수식어들이 떠오르겠지만 저는 이 가족을 보고 용서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그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홀로 쓸쓸히 누워있는 이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김신부 씨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불편한 몸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보이는데요. 밥상을 차려줄 사람도 함께 먹어줄 사람도 없이 혼자 먹는 쓸쓸한 식사. 그런데 그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립니다. 급기야 스스로 두 다리를 묶어버리는데요. 밥을 먹는 간단한 일상도 힘겨운 신부씨. 그는 왜 혼자서 병과 싸우고 있는 걸까요? 같은 시각 무언가를 찾아 길을 나선 아내 연접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구하고 있어요. 같이 가요. 사장님, 여기 혹시 사람 안 씁니까? 안 써요? 여기 혹시 사람 구하지 않는가? 일자리 구하러 왔는데. 안 구합니다. 안 그래요. 사장님, 일자리 구하러 왔는데. 우리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일자리 좀 구하러 왔다고. 사람 안 써요? 안 써요? 올 몇입니까? 나이 70.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요즘은 좀 경기도 그렇고 좀 하기가 힘들 거예요. 특히 이 식당 같은 데는 그래도 좀 건강하시고 약간 젊은 분을 찾으신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 거예요. 찾아봐요. 안녕하세요. 거듭되는 거절 속에 돌아서는 연접 씨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일 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다 일이 없다 그러니까 구하기가 힘들겠네. 애타는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현실은 냉혹하기만 한데요. 그런데 그녀의 모습이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허리는 이렇게 왜 만들고 계세요? 허리가 아파서 그러니까 허리도 아프고 나이가 많다고 일을 할 수가 없대. 일자리가 없네. 구하기 힘드네. 어쩔 수 없이 허탕만 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신부 씨의 집. 제작진을 제일 먼저 반겨주는 건 연접 씨였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신부 씨의 몸은 편치 않아 보입니다. 두 사람의 점심은 인스턴트 라면. 변변한 식탁 하나 없이 김치냉장고 위에 조촐한 식단을 차렸습니다. 이 라면 보니까 옛날 생각난다. 먹겠습니다. 옛날에 애들이랑 먹던 생각하면 그때는 그게 별미 때인데. 별미였던 라면이 이제는 하루 한 끼를 대신한 지 오래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서서 드세요? 나는 서서 먹는 게 훨씬 좀 편해요. 허리가. 앉아서 먹으면 허리가 더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 먹는 거예요. 저도 이래 앉아 먹으면 더 나요. 앉아 먹으면 이 다리를 펴고 앉아 먹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펴고 여기 관절이가. 그래가지고 이 의자에 앉아 먹으면 상당히 조금 편해요. 예. 아내는 허리 때문에, 남편은 다리 때문에 그들의 식사 풍경이 남들과 다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때 김신부 씨의 다리가 또 심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다리는 왜 떠시는 거예요? 해먹고 발바닥 닿으면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뒷면 이 발이 떨려져요. 그래 대신대로 그걸 하지 말라고 꼭 이렇게 눌려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자꾸 되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이거 이래 먹으면 묶어요. 저렇게.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이런데 다리가 좀 떨려요. 손도 좀. 멈추게 할 도리가 없을 정도로 다리가 아프게 된 건 까마득히 오래전 일입니다. 한 15년 됐는데 같이 이제 11일까지 그런 줄 모르는데 물 차가지고 물 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게 안 좋아지더라고. 그때부터 약을 먹으면 주사도 많이 맞았어요. 나을까 하고. 그게 모르고는 안 낫더라고요. 냉장고 위의 식사, 스스로 먹는 다리, 통증은 신부 씨의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어여쁜 아내와 세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조선업 노동자로 해외 파견 업무까지 마다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면 언젠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그 보상은 만신창이가 된 몸뿐이었습니다. 신부 씨는 5걸음도 채 되지 않는 걸음을 뗄 때도 아내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인데요. 코앞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커다란 난관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아내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에 눈을 뗄 수 없습니다. 화장실 가시는 것도 쉽지 않으시네요. 쉽지 않아. 화장실 가면 하지만 이 상황을 연접 씨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참 안 그렇던데 너무 몸을 너무 혹삭해서 너무 가슴 아파. 건장했던 남편이 언제 이렇게 한 장의 낙엽처럼 약해진 것인지 연접 씨는 그저 그 현실이 안타깝고 또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참을 기다렸다 자리에 앉혀주는 것도 연접 씨의 일.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잠깐의 움직임에도 금세 녹초가 되어버리는 신부 씨의 몸. 그나마 조금이라도 통증을 줄여주려면 놀란 근육들을 서둘러 마사지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 혼자서 이렇게 계속 주물러 주시는데 별로 힘든 건 없어요. 본인이 아픈 거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죠. 나이는 많이 아픈 사람인데 내가 이러니까 아프단 말 못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게 안타깝죠. 당신은 안 아프면 괜찮아요. 행복해 우리 가정은. 안 아프면. 아내의 말 한마디에 신부 씨는 할 말을 잃습니다. 그 후로도 한참 동안 연접 씨의 마사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일 누워있는 남편의 몸이 굳을까 쉴 새 없이 주무르고 주무릅니다. 하지만 아내가 애쓴 보람도 없이 점점 심해지는 신부 씨의 몸. 시시때때로 휘청이는 탓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연접 씨의 하루는 그래서 더 고단합니다. 그날 저녁, 이른 잠자리에 든 신부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했다. 그러나 아들 들어오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막내 현철 씨는 신부 씨 부부에겐 든든한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낮에 안 더우셨어요? 오늘 날씨 더웠어요. 집에 있을 때 더우실 때는 에어컨 트세요. 그런데 잠에서 깬 신부 씨가 왠지 아들의 눈치를 보는 듯 멋쩍어 보이는데요. 늦은 저녁상이 차려지고 현철 씨가 밥을 먹는 동안에도 신부 씨는 편히 눕지도 못합니다. 그냥 누워 계세요. 누워 계시라고. 부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0여 년 전 성실한 기술공이었던 신부 씨의 둘째 아들이 지인의 보증을 잘못 써 큰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아니, 얘야, 왜 그러냐? 어? 왜? 네가 순식간에 거야? 감당하기 어려운 빚에 시달리게 된 거죠. 이거? 응? 배신감과 절망감에 빠져 매일을 술로 보냈던 둘째 아들. 어쩌다 이렇게 술만 먹고 있어?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탤 때니까, 어? 너 좀 정신 좀 차려라, 응? 아, 좀 놔두라고요, 좀. 내가 이 자식을 그냥, 야, 이 자식을 그냥, 야, 어디 가니? 놔보세요, 좀 이 자식을. 결국엔 지인을 찾겠다며 집을 나갔는데요. 이놈아, 정신 차려. 그 길로 10수년이 흘러 그 빚은 고스란히 신부 씨 부부와 막내 아들 현철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집안이 이제 망했네, 망했어. 아이고. 그 빚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그거를 갚아 나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벌다가 벌이를 못하니까 더 힘이 들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막내 혼자 담당하기는 엄청 힘이 들었고요. 편히 쉬는 것조차 면목 없는 아버지의 마음. 그런 아버지를 보는 현철 씨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지금 아프시고 나서부터 자꾸 제 눈치를 보시고 자꾸 왜소해지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떳떳하게 당신이 지금까지 저희를 키워가지고 이만큼 힘들게 이제 했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이제
당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야 되는데 자식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지내시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눈치 보이시는 게 저는 솔직히 마음이 안 좋거든요.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님 질 아프신데 수술도 못 시켜드리는 게 참 못났다 생각 들더라고요. 단돈 100만 원이라도 뭘 형편이 안 되니까 어떨 때는 그럴 때는 솔직히 형들 2분 있지만은 화가 날 때도 많아요. 그런 거 아버지 어머니 보면 우리가 니한테 미안하지. 아들한테도 전부 짐을 이렇게 다 지게 만들고 그걸 속에다 담아두면 안 좋아. 그러니까 울고 싶을 때 펑펑 울어. 아들의 눈물. 신부 씨는 차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야 됐잖니. 엄마한테는 자식이잖니. 얼마나 보고 싶고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자식인데 나쁜 짓 안 하고 그래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다 그랬는지 너무너무 속상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거라. 아버지이기에 가장이기에 모든 걸 놓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가 안 되고 어디가 밥을 먹고 사는지 노숙자가 되고 사는지 그냥 또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울지 마 아들. 안 울어. 언제쯤 이 가족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제작진은 신부 씨 가족이 애타게 그리워하는 2 아들을 찾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사람을 찾고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전국의 관련 공공기관에 신상 정보를 전달, 도움을 요청하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관찰해본 신부 씨 가족의 삶에는 눈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실종된 2 아들, 만신창이가 된 몸. 그들의 가족 사진은 행복했던 20년 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며칠 후. 여보 당신 약 드셔야지요. 약 혈압약 잡숴야지요. 혈압약. 혈압약 없네. 병원에 가셔야 되겠네. 좀 너무 희미해져서 그래. 신부 씨 부부에게 난관이 닥쳤습니다. 집에서 멀리 있는 병원까지 직접 갔다 와야 하는데요. 아들도 없이 부부 둘이서 나서는 외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는 부부는 늘 두려움으로 긴장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무작정 나서기로 하는데요. 당신이 몸이 약해야 되는데 그래야면 내가 부축하기가 쉽고 근데 당신은 계단 있어요. 아파트를 채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장애물들이 수두룩합니다. 아내의 부축을 받아도 근력이 약해진 다리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택시 타고 가야 돼. 택시 타고. 못 타고 가. 택시 타고 가야 돼. 못 타고 가잖아. 이래가지고 못 가. 병원도 있고 어떻게 돈이 많으면서 뭐하랬지. 택시비 얼마 그거지 얼마인데 5천 원 넘어 나오는데. 근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 죽어도 가야지 사람. 끝내 고집을 피우는 신부 씨. 단돈 5천 원이라도 아들에게 부담 주기 싫은 탓입니다.
결국 이를 악물고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는데요. 버스 정류장까지 오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아이고 얼마나 힘든데요. 한참 더워서 내려가지고 한참을 걸어야 됩니다. 다시 고생 생각하면 이게 뭐 힘들어 생각하면 안 되지. 드디어 기다리던 버스가 왔습니다. 역시 아내는 남편을 먼저 챙긴 후 버스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빈자리가 많은데도 연접 씨가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어머님은 왜 안 앉으세요? 앉으면 더 아프고 허리가 더 아프고 자신도 아프면서 꿋꿋이 남편을 챙기는 아내입니다. 내가 옆에서 이래 할 테니까 발 힘 주지 말고 그래 하면 자꾸 꺾이니까 살살 아픈 몸을 이끌고 가다 보니 더딜 수밖에 없는 속도. 틈틈이 앉아 쉬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병원은 그야말로 천리길입니다. 하지마 허리 아픈데 하지마 당신 허리 아파도 안 돼. 내가 이거 주무는데 앉아있지는데 이 사람도 허리 아픈데 이거 하면 더 고생이 되잖아요. 이 사람 아팠다면 뭐 이건 집안이 안 먹다. 어머니도 많이 아프세요? 많이 아파요. 그래도 우리 아저씨한테 대면 아무것도 아니지. 쉬는 것도 잠시 다시 걸음을 재촉해 봅니다. 이래 내가 또 편해. 어떡해요.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곱절은 먼 병원길.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는 몸 때문에 신부 씨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두세 걸음 걷고 쉬고 다시 출발해도 힘에 겨워 숨을 가다듬어야 하고 병원 가는 길이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에게도 이 길이 힘겹긴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힘들어. 드디어 천신만고 끝에 병원에 도착했는데요. 진료 시간은 길어야 5분. 아픈 몸을 이끌고 먼 길을 달려온 것에 비해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라 약을 챙겨 돌아가는 부부의 모습이 왠지 허탈해 보입니다. 힘겨웠던 여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신부 씨. 온몸에 진이 다 빠져 쓰러져 버립니다. 일어나 걸을 기력이 오늘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살았다. 마치 죽다 살아난 듯 절로 나오는 탄성. 신부 씨에게 잠깐의 외출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거를 언제까지 이러고 해야 되나 싶은 게 언제까지 이렇게 이 가정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앞이 캄캄하지. 앞이 캄캄하지. 아들이 지금
표현 못해. 아들이 해가 나 일하는데 힘이 없어. 그래서 아파도 이제 아들이 힘들까 못 표현 못하고 이래. 속을 썩이고 있어. 이렇게 없다 해야지. 너 없으면 아들도 필요하고 좋은데. 몸이 아플 때면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 솟구쳐 올라 그만 눈물이 터지고 맙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이 죄스러운 가장 신부 씨. 언제까지 망가진 몸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인지 앞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신부 씨의 가족을 도와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신부 씨에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 부부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오니까 지금 마음이 편하니까 수술하고 물었는데 안 아프게 돼. 검사해가지고 뭐 조금 이상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걱정. 잘 나으리라고 믿어야지. 진료를 기다리는 것도 즐거워 보이는 신부 씨. 드디어 차례가 되었습니다. 바지를 한번 올려보실까요? 무릎을 한 폭에 이쪽도 올려보세요. 바지 좀 입고 있어. 예, 그러네요. 다리가 지금 완전히 O자형으로 완전히 휘어졌지요. 그럴 때도 넘어질까봐 굉장히 걱정이 되고 번씩 넘어졌어요. 앞으로 조금 넘어지려고. 넘어지다가 이게 부러지기라 하면 정말 그래서 이제 동남박 출입을 못합니다. 예, 다리가 이렇게 휘어질 동안에 고통은 굉장히 심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말 못했던 고통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아버님도 마음을 굳게 잡아야 될 게 이게 간단하게 해서 치료해서 낫게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수술도 해야 되고 재활도 해야 되고 아버님이 각오를 하셔야 돼요. 병을 이겨내야지 병한테 굴복되면 안 되겠죠.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잘 걷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희망 어린 전문의의 한마디에 신부 씨는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버님은 그 극심한 무릎 관절염에 그다음에 허리 척추관 협착증을 동반하고 있는 상태인데 보행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상태로 계속 생활하다가 조그마한 충격에도 넘어져서 골절을 유발할 수 있고 그 나아가서 다리에 신경마비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주 중한 환자입니다. 이어 수술을 위한 정밀 검사가 시작되었는데요. 큰 수술에 대비해 의료진도 검사에 만전을 다했습니다. 하루라도 더 건강히 걷기 위해 입원과 수술이 신속히 진행됐는데요. 병실에서 만난 신부 씨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집에서 이게 좀 우쭐한 게 없었다. 너무 기쁘더라고. 그 시각 회의실에선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수술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최고의 의료진들이 뭉쳤습니다. 양측 무릎에 말기 관절염으로 인한 심한 내반 변형, 그 안짱다리, 오다리 모양을 보이고 계십니다. 저럴 경우에는 그 수술적인 방법이나 기구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내측과 외측의 인대 밸런스를 맞춰서 균형을 찾아본 뒤에 만약에 내측의 골 결손이 심할 경우에는 내측에 금속 블럭을 덧대어가지고 균형을 맞춰줄 생각이며 심한 경우에는 안쪽에 그 기둥을 같이 세워서 스관절 치환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각각 의료진께서 힘을 합쳐서 이 환자가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수술 당일입니다. 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인데요. 혼자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 남편을 위해 연접 씨가 손을 꼭 잡아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바람 나올게. 마지막까지 미소로 걱정을 감추고 남편을 보내줍니다. 걱정되세요? 의지력이 강해가지고 잘 이겨낼 거예요. 드디어 수술 시작. 김신부 씨의 무릎은 예상치 못한 외부 감염을 피하기 위해 무균수술 시스템에서 새로운 인공관절을 이식하는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술을 통해 완전 O자 다리가 곧게 펴지면서 관절도 새로 생겼습니다. 예상보다 길었던 수술이 끝났는데요. 수술 다 끝나신 거예요? 네, 다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환자분이 O자다리가 굉장히 심해서 무릎 안쪽에 있는 인대가 굉장히 타이트해가지고 그쪽을 늘리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 수술보다 한 2~3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린 것 같고, O다리가 워낙 심해서 안쪽을 갖다가 커팅이 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금속을 갖다 좀 덧대는, 남들보다 조금 보통 수술보다는 훨씬 어려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진짜 어렵네요. 케이스가 들어오세요. 무릎이 굉장히 O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모양이 이뻐졌거든요. 예, 인대를 좀 많이 늘려놔서 좀 아파하시긴 하겠지만 예후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시면 다리 쭉 펴진 거 보실 수 있어요. 예, 예, 올라가 계시면 됩니다. 예, 예, 네, 올라가세요, 어머니. 예. 오랜 수술을 끝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신부 씨가 수술실을 나옵니다. 엄청 잘 견뎠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직장 근무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한 현철 씨. 건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이나 봅니다. 일 마치고 아버님 수술하셨으니까 아들 자식 된 곳에 와봐야죠. 일 마치면 울산에서 지금 버스 타고 지금 왔어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좀 놓이네요. 얼굴도 밝으신 거 보니까. 얼굴이 좋다고. 응. 보기가 좋지. 안 아프셨죠? 힘겨운 수술에도 밝은 얼굴로 가족들을 안심시키는 신부 씨. 행복이 한 걸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각 방송국으로 반가운 전화가 왔는데요. 수소문 끝에 찾은 둘째 아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둘째 아들. 전화마저 받지 않았는데요.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비소리 이후 승판상으로 연결됩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조금 더 기다려보는데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아직도 너무나 미안해가지고 연락 안 하거든요. 너무 죄진 놈인데 제가 너무 죄송하고 제 입장에서 수술을 못 해도 되잖아요. 그쵸. 네.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고마워요. 네. 아버지한테 네. 일부 너무 고마워요. 진짜. 둘째 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곧 찾아뵙겠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찾은 병원.
언제나 남편 곁에 꼭 붙어있던 연접 씨가 웬일로 혼자 있습니다. 알고 보니 신부 씨는 재활 치료 중이었습니다. 많이 좀 좋아졌어? 130 다 올라갔네. 아, 그렇네. 붓기도 다 빠졌구만. 이제 재활만 하면 돼. 근데 쓰는 건? 서는 건 조금 나았죠.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 내가 밑에 내가 병실에 가 있을 테니까 치료 요거 다 잘 받고 내려오세요. 그러면 네. 갈게요. 내려가서 봐요. 이뭐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야 아내도 좀 기뻐하고 그렇지. 마음 놓고 이제 집에 갈 수가 있지.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근육 탓에 작은 동작도 힘겹지만 오로지 의지 하나로 재활치료에 임하는 신부 씨입니다. 신부 씨의 무릎 재활에도 이수찬 전문의가 힘을 보탰습니다. 아버님 수술하시고 2주 지났는데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한번 점검하러 왔어요. 한번 상태를 한번 볼게요. 예, 천천히 다리 들어보실까요? 천천히. 신부 씨의 무릎은 심한 손상으로 수술조차 쉽지 않았었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근력도 생길 만큼 좋아졌습니다. 오, 허벅지 힘도 좋으신데? 자, 왼쪽 해보십시오. 오, 힘이 잘 들어가시네요. 아버님 한번 일어나서 앉아서 한번 걸어보실 수 있을까요? 전에 입원하셨을 때는 제대로 못 걸으셨잖아요. 이제 한번 걸어볼까요? 걸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저희들이 부축해 드릴게. 자, 이거. 자, 가슴 쫙 펴고 앞을 한 15도 위로만 쳐다보고 천천히 한번 걸어봅시다. 걷는 것은 물론 홀로 일어서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지난날. 게다가 자꾸 넘어져 매 순간이 위험천만했었죠. 그랬던 그가 한 발씩 내딛는데요. 아내의 부축에도 불안하게만 보였던 그의 걸음걸이가 수술 2주 만에 스스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옆에서 부축했으니까. 예. 짧은 회복 기간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건강해 보입니다. 일단은 처음에 오셨을 때보다 근력이 많이 강화가 됐고요. 넘어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환자분이 열심히 운동을 해주셔서 생긴 결과인 것 같습니다. 힘을 얻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너무 고마워서 말할 수 없어. 오늘 무릎도 잘 구부러지고 네. 또 다리도 쫙 펴지셔서 너무 좋아요. 거기. 그래, 다음에 또 뵐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 시각 연접 씨에게도 치료의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정밀 검사를 통해 통증의 원인부터 찾았습니다. 앉으시죠. 걱정 많이 하셨죠? 지금은 찍은 MRI 설명 좀 드릴게요. 다행히 예전에 수술한 부위는 아니에요. 재발된 건 아니고 요 까만색 디스크 보이시죠? 요게 튀어나와가지고 오른쪽 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을 지금 꽉 누르고 있습니다. 아픈 남편 때문에 돌볼 겨를도 없었던 연접 씨의 허리. 하지만 말 못한 고통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심하게 저리고 아프기 때문에 시술적인 치료를 먼저 받아보시죠. 어느 정도 일상생활 및 가벼운 운동이나 근로활동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완치가 빠른 시술이 결정된 연접 씨. 지체 없이 바로 치료에 들어갔는데요. 한번 따끔할 텐데 그거만 참으시면 돼요. 절개 없이 간단하지만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 치료에 효과적인 시술법. 고생하셨어요. 시술 잘 끝났습니다. 네. 문제 없으면 내일 오전에 퇴원할 거고 그 후에는 이제 외래에서 신경 주사 치료하고 재활 치료 포함해서 약물 치료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뭐 어느 정도 뭐 하던 작업은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시술이 끝난 후 이번엔 신부 씨가 아내를 보러 직접 병실로 왔네요. 많이 아팠어? 고생했었던 친구. 그래 이제 실험 났어. 이제 뭐 그거마다 정말 영광이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에 다시금 행복을 꿈꿔봅니다. 수술 후 병실에서보다 재활치료실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는 신부 씨. 빨리 근력도 회복하고 씩씩하게 걷기 위한 결의가 느껴집니다. 아직은 어눌한 발걸음이지만 언젠간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겠죠? 드디어 태어나는 날. 첫 진료 때보다 더욱 긴장한 얼굴로 진료실을 들어가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회복이 됐을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길러줘야 되는데 무릎이 많이 휘어가지고 체중이 무릎 아예 안쪽에 아예 몸 바깥에 좀 떨어지거든요. 심각한 O자 형태였던 다리가 이렇게 쭉 펴졌는데요. 이제는 걸음걸이를 확인해 봐야겠죠? 아직은 좀 힘들고. 그래요? 아버님 제가 그래서 이거 한번 놓고 한번 걸어볼게요. 네. 한번 걸어봅시다. 좀 놔볼게요. 보행기를 손에서 놓는 신부 씨. 주변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일어서지도 못해 늘 누워 지냈었는데요. 보행기 없이 과연 걸을 수 있을까요? 아내가 잡아줘도 몇 걸음 가지 못하고 픽픽 쓰러졌던 신부 씨. 잠깐의 외출을 할라치면 늘 녹초가 되었었죠. 그런 그가 홀로 발걸음을 뗐습니다. 주변에 어떤 도움도 없이 스스로 걷게 된 신부 씨. 감격 그 자체인데요. 이거 혼자 다 왔어요. 아내도 그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옛날 비해서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늘은 막 날아다니시네 그냥. 아마 지금은 이제 근력이 좀 더 모자라서 혼자 걷는 거리가 좀 짧지만은 점점 늘어날 거고 또 잘못하면 넘어져서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당분간 좀 안심을 위해서 지팡이나 이런 거좀 같이 걸어 다니는 게 좀 더 좋습니다. 네, 할게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우리 이제 집에 가서 행복하게 잘 지냅시다. 운동도 하고. 화이팅! 화이팅! 네, 신부 씨, 저도 파이팅입니다. 태어나는 두 사람의 얼굴에 한벚꽃이 피었죠. 주변 사람들의 축하 속에 집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 앞으로도 두 손 꼭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 집이 아닌 근처 공원에서 신부 씨 부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내의 손을 잡고 건강하게 걸어오는 신부 씨. 요즘에는 집 앞에서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져 산다고 합니다. 아또 옛날 생각나네. 이거 몇 년만 탄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너무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아프시고 감에 춥다. 깊어. 진짜 이제 여기 올라올 줄 몰랐어. 이제 난 인생이 이제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 자 이제 너무 감이 깊어. 페달을 돌리는 모습에서 예전의 신부 씨를 전혀 찾아볼 수 없죠.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함께하는 부부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네요. 진짜 당신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운동하는 걸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너무 진짜 행복하다 오늘은. 영감하고 같이 하니까 너무 좋다.
목소리는 그대로네. 지도 이제 나이가 먹고 늙어서. 너무 좋죠. 목소리 들으니까. 아들아 보고 싶다 이놈들아. 그 저러니까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리고 제발 이제는 같이 와서 그냥 살자 우리끼리. 가난과 병마 속에서도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김신부 씨 부부. 앞으로도 그 마음 영원히 변치 않길 바랍니다.